2021년 1월 2일 토요일 아침 10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은 김해 그 행사가 2시부터 있는데 이제 좀 여기 부산이니까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하루 영상 일기를 좀 남기려고 하는데 어제는 그 아침에 우리 집이 그 폭우가 오면은 대신동에 물이 이렇게 우리 집 앞에 엄청 이렇게 그 물이 이제 벽 쪽으로 찹니다. 차고 조금 자칫 잘못하면 집에 이제 물이 들어올 수가 있고 이랬는데, 작년에는 다행히 물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그 흙탕물이 그래도 마당에는 그저 현관에는 조금 들어왔어요. 조금만 더 들어왔으면은 진짜 뭐 방 안에도 물이 들어찰 입장인데, 이것을 내가 그 서구청 그 하수도계에 가서 이제 그 상담을 좀 드리려고 몇 번 그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그 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근무 시간에 도저히 놓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하루 연가 내기도 그렇고, 연가도 작년에는 뭐 그 총선 그게 놓은다고 5번 했거든.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담당자하고 작년 연말에 한번 통화를 해가지고, 내가 선생님이 도저히 내가 내 문제는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입장인데 방문을 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전상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러니까 그분이 그 서구청의 그 하수도계의 박재우 씨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름은 그 최재우하고 같으니까 성은 박씨고 이름이 재우니까 내가 잊어버리질 않는데, 그분이 이제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왔더라고. 와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끝에 이제 그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면서 내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내 의견을 이제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진보다는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찍다 보니까 5분이 넘어버렸어, 동영상이. 그러니까 이것을 5분 넘어버리면은 그 사람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차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이거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보낼 수밖에 없었어. 이거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은 내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 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천상 업로드를 했습니다. 내 유튜브를 본다고 하니까, 내 유튜브 보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인데, 어제 부산 지하철 동래역 앞에서 어제 이제 삼성 살리기 상속세 폐지 이제 요거 이제 홍보 활동하면서 이제 하루 내가 갔죠. 이제 부산광역시 국가혁명당 부산광역시당에도 내가 고문으로 돼 있으니까 진짜 추운데 말이에요. 그분들이 삼성 살리기 상속세 폐지 운동을 아마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못 갔으니까 얼마나 죄스럽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이제 쉬는 날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쉬고 싶어도 가야죠. 그래 이제 가서 보니까 나는 처음 보는 분인데, 완전 진짜 나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내 유튜브를 잘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극소수 중에 한 분인데 나는 완전 처음 보는 분인데, 그러면서 내가 자성대에서 작년에 총선 출마했을 때 자성대 앞에서 가가지고 막 촬영한 게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동영상 촬영한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유튜브 보시는 한 열 몇 명 되는 걸로 되는데, 개인적인 거 말이에요. 보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하천가가 되다 보니까, 하천가가 이제 복개를 했는데 이제 여름에 폭우가 올 때는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뭐 작년 연말에 뭐 이발할 시간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발소를 갔더만은 1월 1일이 되니까 쉬더라고. 자전거를 타고 저 남포동까지 갔다가 다시 헛땅치고 이제 와가지고 어 이제는 그뭐 장모님을 안 본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되니까 한 2달 되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 이제 장모님한테 찾아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단역 옆에 보면은 강스마트라고 있는데 거기서 항상 좀 뭐 좀 먹을 거를 좀 사가지고 가는데 특히 계란은 안 빠지고 사가는데 그 마트가 폐업해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 그 가까운 데 CU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사니까 그 상당히 비싸고 뭐 살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건 좀 사가지고 그래 갔었더만 장모님 만나 뵙고 이제 만나 뵈니까 우리 장모님께서 원래가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신, 임, 계, 고, 1, 2, 92이네요. 경이니까 92입니다. 그, 몇 년생이시고, 1930년생 같은데, 1930년생이니까, 92이죠. 92입니다. 예, 92입니다. 내가 한참 해가 바뀌노니까 내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92인데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전혀 그 어떤 그 치매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작년 이맘때쯤 되면 작년 이맘때는 그 병원에 참 오래 계셨어요. 몇 달 계셨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렇게 병원에는 안 가시고 이제 정신이 말짱하시고 막 걸어다니고 이렇게 행동하실 때는 별 지장이 없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참. 요즘 그 평상시에는 그 노인 학교인가 뭐 그게 있는가 봐요. 그게 사람이 이제 데리러 오고 데리러 가고 이래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니까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일과를 하는데 어제는 이제 공휴일이니까 쉬는데 제가 가니까 상당히 반갑죠. 반가워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뭐 내가 뭐 하여튼 간에 허경영 총재님 서울시장 아마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서울시장만 되면은 대통령이 되실 건데 그런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기다렸어요. 서울시장 되기를 상당히 그 우리 장모님께서도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는 반드시 됩니다 이러니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나오시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하단에서 이제 그 뭐야 갈비 뭐 만두 떡국을 먹었는데 교동집인가 뭐 그랬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내 지나가면서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막 먹는 걸 구경은 많이 했는데 막상 어제는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8,000원 하던데 그 가격 값어치를 하더라고. 먹고 이제 동네역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아이고 뭐야 나는 겨울만 되면은 손이 트니까 말이에요. 손이 튼다고 해야 되나? 그럼 우리 집사람은 자꾸 섭진이다 그러는데 손끝이 갈라져요. 손끝도 갈라지고 발끝도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이제 바세린인가 이걸 계속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날씨가 상당히 춥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은 손끝이 이렇게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픕니다. 아이고 이 아픔을 말이에요. 겨울만 되면 이렇게 항상 그 여기다가 이제 물 같은 거 넣어보면 물이 따가워요. 굉장히 따가워요. 따갑고 아프고 그런데 이제 그 총재님께서 빨리 그 대통령이 되셔야 뭐 되시면은 나도 이런 걸 이제 뭐 이런 직장을 안 해도 되잖아요.
배당금 받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내가 뭐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이제 마음껏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직장 생활에 매여 있으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매여 있으니까 뭐 얼마 전에는 그 휴대폰으로 보고 이제 휴대폰으로 유튜브 강의를 좀 근무하면서 좀 듣는데 일하면서도 지장 없게끔 할 정도로 해가지고 듣거든요. 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일인데 그래도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더라고. 뭐 그 사람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뭐 일에는 지장은 없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일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식이어서 또 뭐 회사 다니면서 우리 상사가 이야기하는데 지적을 하는데 그게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휴대폰으로 이제 근무 시간에 유튜브 보는 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그 뭐 일을 하면서도 노래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그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일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웃사람이 이제 그걸 별로 이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하고 대신에 이제 또 어떻게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공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총재님께서 그 머슴살이 하실 때에 그 진주 지수 마을에서 머슴살이 할 때 그 공부를 하면서도 그 머슴일을 그 농사일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할 때 그 주인이 말이요, 네가 이마 무슨 놈의 공부를 하느냐고 만나면 막 때렸다 그러더라고. 때리면서 이제 이렇게 막 뭐라 했다 하더라고요. 뭐라 하니까 총재님께서도 그렇지만은 또 그 농사 지으면서도 공부를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좀 머리를 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무줄을 목에다가 고무줄을 딱 걸어가지고 이제 암기할 수 있는 것을 적어가지고 딱 암기하면서 주인이 딱 나타나면은 쏙 이제 이 옷 속으로 잡아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안 나타나면 또 펴고 보시고 뭐 목에 이제 고무줄을 이제 걸어가지고 이제 암기를 하고 그랬다던데 나도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써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트 수첩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뭐 외울 거를 또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총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좀 반복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서도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답을 못하는 게 많다고. 직접 이제 총재님께서 내 앞에 바로 질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총재님께 이제 면접을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재님께서 딱 물어보시면은 내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산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답변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중산층 이상이 되게끔 하는 것이 중산주의입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 그리고 이제 뭐 총재님께서 이제 딱 물어보는 거야. 국민의 3대 권리를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은 그 상당히 그 강의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 3대 권리. 3대 권리가 뭐냐 이러면 생존권하고 소유권 평등권이다. 이렇게 답변해도 3대 주권은 뭐냐 이러면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이다. 이렇게 이제 술술술술 나와야 된다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 바로 답변이 안 오는 수가 많거든. 불의 3대 요소를 얘기해봐라. 이런 게 이것도 강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뭐 어전성이고 선멸성이고 인화성이다. 이렇게 답변이 탁탁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할 때는 이거 외워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뭐 간디의 그 만국의 뭐 7가지 그 요소를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 노력 없는 저물이다. 두 번째는 도덕 없는 경제다. 세 번째는 인격 없는 교육이고, 네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다섯 번째 원칙 없는 정치. 여섯 번째는 희생 없는 종교. 일곱 번째 환경 없는 과학. 이렇게 뭐 외울 게 굉장히 많아요. 다이아몬드의 사실을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뭐 캐러트. 그리고 이제 클래리티. 클래리티가 문제지. 클래리티, 그 다음에 캐러트, 그 다음에 칼라, 그 다음에 커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여성과도 비교가 되죠. 이제 클래리티 같은 경우는 청순 이제 투명도인데 투명도는 여성으로 비유하면은 청순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청순미. 피부도 청순해야 되고 마음도 청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캐럿은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또 지성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그거죠. 컬러죠. 색상인데 여자는 또 개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도 개성 있게 입어야 되고, 네 번째가 이제 커팅인데 세련미단 말이야. 이런 거는 그 여자는 화장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커팅, 컬러, 그 다음에 캐럿, 이제 그 다음에 클래리티, 이렇게 이제 딱딱 외울 게 뭐 수십 수백 가지가 되거든. 뭐 그런 거 보면 또 지구를 싸고 있는 것이 몇 겹이냐, 8개인데 그거 다 이렇게 외워야 되니까. 그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이제 답을 못 하니까. 그럼 뭐 외우려면은 이제 수첩에 적어 다니면서 이제 외워야 되겠더라고. 물론 뭐 삼성 공략도 마찬가지죠. 1번부터 저는 뭐 다 외웠는데 또 신경 안 쓰면 또 잊어버리니까. 1번부터 뭐 정치혁명이다. 그럼 정치혁명이 3가지. 정치혁명부터 항사혁명이 32번째고, 그게 뭐냐, 카드 혁명이 이제 항사혁명으로 바뀌었고, 33번째가 식수혁명이다 말이야. 그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줄줄줄줄 뭐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하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하늘궁 갈 때 어떤 뭐 교장 선생님 출신이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말이에요. 총재님께서 그 숱한 공약을 이루어내시려면은 수많은 돈이 드는데 그 재원을 창출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차 안에서 묻더라고. 그래 내가 그 답변을 그때 내가 못했거든. 왜냐니까 대충은 아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못했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또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이제 가계부채가 1,500조고, 공기업부채가 또 그것도 1,500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이제 그 100조고, 공기업이 1,500조, 가계부채가 1,500조고, 그 다음에 이제 외채가 5,800조, 그리고 순수 외채가 6,500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또 외워야 되죠. 외워야 되고, 그것도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뭐 올 때는 내려오기 전에 저녁 먹을 때 한번 어떤 분하고 또 언성이 좀 높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면서 또 노래 부르면서 풀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좀 상당히 엄언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그 당시에 좀 명확하게 답변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1,500조, 이거는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1억 원을 줌으로써 이제 원천적으로 그 은행에 이제 부채 있는 것을 거기서 공제를 하고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000만 원 빚이 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공제하고 9천만 원만 주고, 1억이 빚이 있다 그러면 1억을 공제하고 자기는 받아갈 게 아무것도 없죠. 대신에 이제 빚은 없어지는 거죠. 이제 막 그래 가지고 2,000조 원의 양적 완화를 해서 이제 그 가계부채를 갚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을 어떻게 줄 건가. 그리고 이제 뭐 또 배당금 외에 이제 또 많이 있죠. 6.25 참전용사들한테 뭐 5억 원을 일시불로 주고 또 매월 300만 원을 준다. 이런 거는 재원 마련 확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당시에 답변을 못했다고. 양적 완화 외에. 그런데 이제 이게 국혁대 가이드를 보면은 총재님 강의하신 거 보면은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 그거를 이제 외우니까 감아보니까 한 2,000조 원은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 항상 거꾸로 외우기를 내 좋아하는데, 거꾸로 보면 9번째가 뭐냐 하니까, 그게 이제 유엔 본부를 우리 판문점으로 이제 데려오게 되면은 수백조 원의 돈이 이제 창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비도 절감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유엔 산하 단체에 500개가 이제 우리 한국에 오게 되면은 이제 돈이 수백조가 이제 창출이 된다. 이제 이게요. 그리고 이제 8번째가 이제 뭐냐 이러면은, 카드를 이제 직불 카드를 전부 다 쓰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좀 이따 이발소 가야 되는데, 그 이발소에서도 그거는 100% 현찰을 받아요. 근데 거기 아무리 불황이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발은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꼭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발소는 가면은 100% 현찰이에요. 딱 5천 원 받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은 경기 불황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도 카드를 전혀 안 쓰거든. 근데 이런 사람한테도 카드를 쓰게끔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여튼 직불 카드를 쓰게 되면은
100조 원의 돈이 창출이 되고, 그 다음 7번째가 이제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서 이제 100조 원이 창출이 되죠. 그리고 6번째가 뭐냐니까 화폐 변경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생기는 돈이 900조 원이에요. 900조. 그게 이제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게 이제 수입으로 잡힌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예산 도둑질 해먹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통장에 자기 돈을 넣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금고 산업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니까 5만 원짜리가 노는 쪽속 없어지고 금고 산업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돈을 금고 속에 넣는다 이 말 아니에요. 참 진짜 마늘밭을 파가지고 거기에 넣든지 금고 속에 넣든지 그런 돈이 900조 원이야. 900조.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화폐 변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창출을 한다. 그게 이제 5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4번째가 뭐냐니까 우리나라의 고소득자들이 이제 그 200조 원 정도의 세금을 탈루를 하고 있다고, 탈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홍콩처럼 36가지 종류의 세금을 하나로 이제 이렇게 했었을 때에 200조 원이 돈이 창출이 된다. 그게 이제 200조가 되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특수사업자 500만 명을 만들어 가지고 변호사법을 약간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특수사업자가 이제 100조 원의 돈이 창출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을 합법화 시킨다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100조 원의 돈이 창출이 되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제 낭비되는 예산 그것을 이제 없애버린다는 것이 50% 없애버리면 거기서 한 200조, 250조 정도는 얼마든지 되는 거죠. 하나 빠졌는데 이제 또 선심성 예산에서 한 100조 원의 돈을 창출이 됩니다. 선심성 예산을 줄이니까 그걸 내가 빠뜨렸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한 2,000조 정도 돼요. 그걸 내가 답변을 좀 간단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암기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가 뭐다? 이제 낭비되는 예산 그 50%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6가지를 공약을 발표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제 그 서울시 예산이 30조인데 거기서 70% 그러니까 약 20조 원을 이제 이렇게 절감을 한다. 절감을 해서 국민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국가로 이제 반환시킨다. 이제 요게 이제 제일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남한강에서 내려오는 충주를 통해서 남한강으로서 오는 그런 물이 진짜 팔당댐으로 모여져 가지고 이제 서울 시민들이 먹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오염이 많으니까 아직 그 물이 이제 뭐 벌레 같은 알맹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알맹이들이 피부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여성한테는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금강산과 설악산에서 오는 아주 오염되지 않은 물, 북한강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청평댐에 청평댐에서 이제 저수를 해가지고 치수를 해서 이제 먹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50km 정도의 관만 땡기면 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공기로 전염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물로 전염된다고 하니까 이거 심각하죠. 이거는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하수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이와 같은 상태를 미리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 물 공약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거의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까 뭐 재산세 그리고 보유세라든지 자동차 보유세 이런 거는 이제 없앤다는 거예요. 진짜 없애야 되지. 뭐 휴대폰 있다고 휴대폰 보유세 갖고 뭐 어디 구두 신었다고 구두 보유세 받으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유세 이런 거는 없애버린다는 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봉급을 일체 받지 않는다. 다섯 번째 판공비 받지 않는다. 여섯 번째가 뭐냐가 서울시 홍보비를 이제 절대 받지 않는다. 이제 요건데 그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이죠. 공약이듯이 그 2,000조 원의 이제 돈을 마련해 가지고 배당금 외에 이렇게 또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 6.25 용사들,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그 본인은 돌아가시더라도 그 유가족이 있으니까 유가족들도 다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받게 되는 거,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는 2천조 원의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첫 번째가 이제 대한민국 예산의 한 절반 정도는 줄일 수가 있다. 선심성 예산 및 이제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한 300조 원이 이제 절감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합법화, 거기서 100조. 세 번째는 이제 그 특수사업자 양성해서 100조. 그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이제 그 고소득자들이 36가지 종류를 홍콩처럼 36가지의 세금을 하나로 합하는 가운데서 한 200조 원의 돈이 창출이 되고, 다섯 번째는 제일 큰 돈이죠. 화폐 변경을 통해서 900조 원이 돈이 창출이 되고, 여섯 번째가 내나 그 선심성 예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전국의 교도소를 다 없애버린다 말이에요. 한두 개만 놔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산 비례 벌금형에서 이제 100조 원이 돈이 창출이 되고, 여덟 번째가 이제 직불 카드를 쓰게 해가지고 100조 원이 돈이 창출되고, 아홉 번째가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가져오게 됨으로써 국방비 절감 및 500개 산업단체가 오게 됨으로써 수백조 원의 돈이 창출이 된다. 이래서 한 2천조 원의 돈이 이제 생겨서 모든 것이 지급이 되고, 2천조는 양적 완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든지 그 뭐 일본은 8천조 원의 양적 완화를 해서 경기를 살렸는데 우리나라도 그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외운다 이 말이지. 말이 길어져 버렸는데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못 보더라도 외울 게 많아요. 자동적으로 이제 외울 게 된다 그래요. 내 말은 행설수설인데 그렇게 외웁니다. 외우고, 그리고 이제 오늘 1월 1일인데 1월 6일 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역전하는 날이죠. 어제 저 총재님께서 조지 워싱턴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이고, 이제 에이브라함 링컨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해방 대통령이죠. 에이브라함 링컨은 노예를 해방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가난으로 해방이고, 트럼프와 허경영 총재님은 이제 혁명 대통령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총재님 말씀은 뭐냐?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 이 말이야. 미국의 허경영이 트럼프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죠. 돼가지고 지금 이제 뭐 언론이 얼마나 조작스럽느냐고, 오늘 조금 전에도 보니까 말이야, 참 진짜 속에 천불 나는 뉴스가 있는데, 진짜 그 기사가 내 앞에 있었으면 진짜 내가 뺨이라도 시야리고 싶고 말이야, 침이라도 되게 한 뱉고 싶더라고 진짜. 그 뭐냐 하니까 서울시장에는 허경영 총재님이 오고, 부산시장은 나왔노. 예비 선거할 때 막 부산에서 말이야 49명이 국회의원 그 예비 후보가 나오고, 18개 지역구에서 17명이나 나왔는데 뭐 그것지 안 나왔지 않았냐? 뭐 그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건 뭐냐니까, 그 여성 후보를 뭐 내 가지고 말이야 8억 4천만 원에 이제 그것을 이제 가져갔다. 이제 그래, 그거 받기 위해서 총선에 그 사람들을 많이 보내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진짜 우리 국가혁명이다 그래 만만한가? 이 사람들 진짜. 이거 우리 국가혁명당만 예산을 가져갔느냐고. 우리가 반납시킨다 그래도 그 선거법 위반이라 반납을 못 시키게 했고, 우리만 가져갔느냐고.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많이 가져간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그런 사람 아니야. 왜 그런 걸 보도 안 해? 이 새끼들 말이야. 내 진짜 입에서 욕 나오네 진짜. 그렇게도 오늘 또 보도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뭐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나오면서 말이야, 서울시장에 뭐 안철수가 40몇 프로, 박영선이가 30몇 프로에서 양자 대결하면 안철수가 이기고 말이야, 3자 대결에 나경원이 안철수 박영선이 나오면은 뭐 박영선이가 조금 앞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허경영 총재님은 그거 낑겨주지도 않는 거야. 이 호로 새끼들이지. 내가 여기 안 나오나 진짜. 좀 고운 말을 써야 되지만 이럴 때는 고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허경영 총재님이 그거 들어보면은 좀 80% 아니야. 80%. 그 수많은 댓글이 5,000개 달린 게 모르냐고. 허경영 총재는 서울시장으로 모시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댓글은 그걸 안 보나? 그걸 완전히 싹 무시해버리고 말이야. 그 나오면서 말이지. 딱 두 사람만 이렇게 비춰가지고 허경영 총재를 아주 무시를 하는데, 개무시를 하는데 말이야. 이게 이제 1월 6일 며칠 남지 않았어. 트럼프가 지금 얼마나 나쁘게 표현하느냐고. 막말 대통령, 뭐 목리 부리는 대통령, 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어거지를 쓰는 대통령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고. 지금 대청소를 해버려야 되는 거야.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그 상하원에서 말이야. 상하원 연석회의에서 이제 그 상원 의원에도 한 사람이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나왔더라고. 하원에서는 여러 명이 있고 이래서 아마 거기서 당선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밀어주니까 말이야. 딥스테이트 세력들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썩은 물들 말이야.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 진짜 교육을 잘못 받은 놈들이지. 하버드 대학에서 인류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많아. 인격 없는 교육을 받은 놈들 말이야. 도덕 없는 경제, 노력 없는 재물을 취한 놈들 말이야. 이런 놈들 싹 그 물갈이를 해버려요. 트럼프. 알았어? 물갈이를 해. 왜 못해? 미국 법이 있잖아. 그건 무슨 법이야 그게. 싹 하고 미국에서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 이거 확 밝혀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전 세계가 한 가족 아니야. 그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거는 멀리 옛날에는 멀리 떨어지지만 지금은 한 가족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도 빨리 영향을 끼쳐가지고 말이야.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잘 되는 거예요. 하여튼 물갈이 되는 걸 보고 그러면 언론들도 좀 바뀔 거야. 이번에 3,000명 들어가는데 거기 언론 반드시 들어가요. 국회의원 300명 뿐만 아니라 전직 교육부 장관도 들어가겠지만은 언론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거. 언론 이 사람들 정신 차려. 언제까지 그렇게 보도를 거꾸로 할 거냐고. 내가 말이 옆으로 가버렸는데. 자, 하여튼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시대가 이제 다가옵니다. 다가오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참 진짜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삼국지 보면 적백대전 보면 진짜 재미가 있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그 삼국지 적보다 1000만 배, 100만 배, 억만 배 재밌는 세상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그 주역이고 하니까 하여튼 총재님 말씀대로 총재님 세상이 이제 원래부터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됩니다.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자, 어제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일기를 읽다 보니까 또 총재님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렇네요.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허경영 총재님. 허경영!